오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돼요. 지금 아직 2시 55분인데 발표가 안 됐는데 4시에 발표인가요? 4시 발표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 발표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전에 내용은 나왔죠?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 이게 유출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랬죠. 인수위 때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나사가 빠졌다고 하는데 네. 아예 나사 조이지도 않았던 것 같다라. 나사도 안 조였다. 나사 그러니까 이게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번 인수위 때 그 국정 방향 네. 보고서 1000페이지 되는 보고서가 통째로 유출된 적도 있었고. 예, 맞아요. 최근에 또 관련된 오늘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인데 네. 지금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지금 오후에 열리고 이제 최종 확정된 내용을 4시에 엠바고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전에 사실 언론사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워낙 이제 세제 개편 자체가 좀 전문적이고 용어 자체도 좀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좀 더 충분하게 사전에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그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좀 사전에 백브리핑 형식으로 물론 엠바고와 관련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충분히 이제 이해해야 기자들도 서로 간에 좀 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내용 자료가 유출이 된 거군요. 자료가 보셨어요? 네, 봤죠. 봤고 그게 이제 SNS상으로 이미 이제 그게 유출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그거 이게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게 지난번에 부동산 지난번에 유출된 그 정부 자료 그 부분에 유출된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또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 세법 이게 물론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정부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세금, 소득세, 법인세, 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들의 법인세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정책인데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우리의 어떤 회사의 수입 지출, 내지는 지출, 이익, 이익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 내용들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고 그러면 그렇네요. 금융시장이 됐든 이런데 반영이 돼요. 이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볼까?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업이 제일 많이 이득을 볼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앞으로 최소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세제 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몇 천억 얼마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이 나와요. 이게 그냥 유출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다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내용은 이제 거의 뭐 사실 나와 있어요. 얼추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뭐 당정 간에 어떤 협의도 있었고 당 쪽에서 뭐 요구하는 형식이었던 그 모양새는 갖췄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 뭐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든 뭐 그런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핵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가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사실상에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법인세를 깎아준다. 최고세율, 최고세율 25% 지금 있는 최고세율 25%를 22%로 약 3% 포인트 내린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뭐 그 상속세 또 같이 포함해서 상속증여 관련된 기업에 이제 어떤 뭐 가업을 뭐 넘겨줄 때 그런 상속세 지금 높은 거 상속증여 이런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준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도 뭐 이미 좀 알려진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세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뭐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 그다음에 지금 종합부동산 포함해가지고 보유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런 부분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 갖다가 좀 더 완화시켜주고 좀 더 줄여준다. 집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거죠. 결국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래서 세제 개편 같은데 지난번에 뭐 임대 관련된 그 전월세 대책 나왔잖아요. 그때 전월세 대책도 사실상의
그 임대주택자 내지는 집 가진 사람들한테 거의 훨씬 더 그 양도세 면제해주고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임대주택 그 세제 혜택도 이번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음. 상장 주식이잖아요. 주식 쪽 금융식 이 주식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뭐 지금 뭐 주식 거래도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지만 그 관련해서 상장 주식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증권 거래세 네. 이것도 좀 깎아주겠다. 근데 아.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증권거래소 정말 물론 작년에 한참 막 그 B2 뭐 영투 뭐 해가지고 막 젊은 분들 막 증권 거래하고 뭐 맞아요. 할 때는 예, 예. 어느 정도 뭐 도움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 떨고 나가신 분도 많고 그러게요. 도대체 이 증권거래소 인하하면 누가 또 이득이 될까 뭐 뻔하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지금 네. 방금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온 얘기들이 얼추 이게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세세하게 몇 군데 있지만 결국은 돈 있는 분들, 네. 부자들, 하하. 그 다음에 대기업들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엄청난 그 감세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소득세를 좀 구간을 이제 좀 조율을 해서 소득세를 좀 낮추겠다. 소득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우리 유리지갑 그렇죠. 그냥 다 보이는 그런. 직장인들한테 지금 구간들 있잖아요. 네네. 뭐 연봉 1,200, 뭐 4,000, 5,000, 8,000 뭐 이렇게 구간마다 이제 네. 세금을 비율 있잖아요. 비율. 그거를 좀 더 넓혀줘서 네. 직장인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좀 소득세 지금 내는 거 1년에 내는 소득세를 좀 더 깎아주겠다. 네. 그래서 아마 몇십만 원 정도 깎을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음. 그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네. 다른 분들의 많은 엄청난 쉽게 말하면 아예 부자 감세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부자 감세들의 그 세금 깎아주는 거에 비하면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 네. 대기업 뭐 법인세 상속세 깎아주고 네. 부동산 취득 관련된 종합 뭐 종부세 관련 깎아주고 임대주택 깎아주고 그다음에 주식거래세 그다음에 뭐 증권거래세 양도세 거 깎아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득세 관련 부분 약간 조정해가지고 소득세 깎아주고 전반적으로 이런 세제를 바꿉니다. 아,